은퇴하면 무조건 다시 일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득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58세에 명예퇴직한 김현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억대 연봉을 받던 임원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컸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알아보는 분위기였고 본인도 편의점을 알아볼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뜻밖에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평소에는 외식과 과소비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식단을 짜고 장을 직접 보며 생활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절약을 체계화하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월 2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더 이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사로 일하다가 62세에 은퇴한 이정아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당장 수입이 없으니 재취업을 고민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대신 평생 해보고 싶었던 작은 텃밭 가꾸기에 집중했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직접 채소를 키우고 그 채소로 식탁을 채우니 생활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건강이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자연 속에서 활동하다 보니 병원비가 줄었고 오히려 노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누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사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덕분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적 공허감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 길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보다는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합창단에 들어가고 독서 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루하루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서 얻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사례는 은퇴 후 행복은 소득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3가지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일을 찾으려다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지출을 조절하고 생활을 단순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퇴 전에 반드시 생활비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정비부터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보험료,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수익, 배당금, 이자 수익 등 작은 현금 흐름이라도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23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관리를 소득관리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앞서 이정아 씨 사례처럼 몸이 건강해야 지출도 줄고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 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병원비는 은퇴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은 곧 재산입니다. 넷째, 관계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과 고립감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유대, 친구와의 모임, 지역사회 활동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노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가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구조를 바꾸고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건강과 관계를 관리한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입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와도 그 돈은 언젠가 소진될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은퇴 후에도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일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과 가치관까지 포함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비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소득 안에서 지출을 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 불안이 커지고 결국 다시 일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전 5년 정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훈련을 권장합니다. 외식이나 취미생활에 쓰던 돈을 조금씩 줄이고 자동차 유지비나 보험료 등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줄여본 경험이 있어야 은퇴 후에도 큰 충격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괜찮으려면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두면 매년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은행 예금이나 채권 이자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소형 부동산 임대 수익이 더해진다면 훨씬 든든하겠지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 갈래에서 조금씩 들어오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는 지출 구조와 소득 구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월 100만 원이 들어오고 퇴직연금에서 월 50만 원이 나온다면 여기에 배당금과 임대 수익으로 50만 원이 더해져 총 200만 원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에 맞춰 생활비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생활비 한도 내에서 지출을 유지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계산을 하지 않아서 막연한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생활비를 집어삼킵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가계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의료비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균형 잡힌 식단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투자입니다.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자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려면 외로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떠나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가족과의 유대관계, 친구 모임,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돈을 쓰지 않고도 삶의 활력을 주고 우울감을 막아줍니다. 관계는 은퇴 후 가장 강력한 행복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는 취미와 자기계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려면 하루를 보람있게 채우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텃밭 가꾸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은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성취감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삶의 의미를 주고 노후의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이 전략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에도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은 줄어듭니다. 오히려 재정관리와 건강관리, 관계 맺기, 자기계발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노후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생활비 구조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할까? 내 자산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건강을 위해 오늘 하루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얼마나 돈독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취미와 활동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안정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롭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은퇴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은퇴와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익한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